갑시다. 이 정도 좀 출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보면서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곡선은 x름에 대하여 좌우대칭인 곡선이다. 1번 선지 참입니다. 자, 그리고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맞죠? 이제 함수의 최대값이라는 건 가장 위에 있는 점을 뜻하기 때문에 요거를 최대값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번 선지도 참입니다. 3번 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즉 다른 말로 분산의 값이 클수록 곡선의 가운데 부분은 평균에 몰리는 관계로 높아져야 됩니다. 다시 분산이 낮으면요, 이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은 얘가 시그마1이고 얘가 시그마2라고 했을 때 누가 그 가운데 있는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퍼져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값이 더 클수록 퍼져 있는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번 선지도 참입니다. 자, 4번 선지 YNFX와 평균과 그리고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라는 거는 어쨌든 시그마가 양수이기 때문에 선을 이 정도로 그려서 잘라줄 수 있거든. M 플러스 시그마를 이 정도에서. 그럼 이제 M 값에 관계없이 여기의 넓이를 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M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이 함수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해도 이 구간의 넓이는 바뀌지 않는다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M값에 따라 달라진다 했으니까 거짓입니다. 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번 같은 경우는 X축이 점근선이다. 맞는 말이 됩니다. 점근선으로서 이제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이 정규분포 함수라는 것의 정의역은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이거 그럴 때 여기 닫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 그래프 특성을 1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2번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표준화를 하는 과정의 중간 정도를 제시해서 계산을 좀 하라고 시키고 있는 건데, 일단은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이. 이 부등식을 z로 표준화하는 과정 중에서 무엇이 있었냐? 저거에서 m을 빼는 게 있었죠. 자, 일단 이번 문제 맨 위에 읽으시면은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준다. 물결 치고 표기하면 되겠고, 평균 m이고 분산의 시그마 제곱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때 이 확률을 받아주시면은 확률 변수 x가 평균보다는 이상이고, 또한 평균 더하기 2시그마보다는 이하일 확률이 0.477둘이라고 했어요. 이때 이것을 이용해서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25이고 분산이 9인 것을 따를 때 30일 이하를 구하했습니다. 자, 여기 x에 대하여 그대로 확률이 들어왔는데 요 평균과 분산을 제시를 했다는 거는 얘를 표준화 한번 해보라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평균을 일단 뺄 거야. 확률 변수 x에 평균과 m을 뺄 것이고, 또 이제 시그마에 해당하는 3값으로 나눠주겠죠. 이게 바로 확률 변수 z,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부를 수 있다고 배웠고요. 똑같이 계산하시면은 30을 빼기 25, 그것을 3으로 나누시면은 이것은 정확히 양수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얘가 바로 확률 변수 z라고 이름이 바뀐다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거 위로 올려주시면은 확률 변수 z가 이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0.477로 매칭이 바로 안 될 거야. 왜냐면 이건 z라고 제시한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외적 문항에서 따로 제시를 한 정보를 또 통해서 표준화를 한번 더 해주시면은, 자, 여기 양쪽에다가 전부 다 평균을 뺀다고 생각하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전부 다 평균을 빼시고, 그리고 이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 확률은 이렇게 정리되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 확률이라는 거는 0 이상, 그리고 또 이게 누가 되는 거야? z가 되겠죠, 개념상. 표준화된 확률 변수 z가 숫자 2 이하의 확률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표준화된 상태에서도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분포인 관계로 그래프는 똑같이 그리고 평균을 0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0부터 적당히 2 잘라주고 이쪽의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쪽의 넓이가 0.477이라고 했습니다.
표준화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방금 정리한 것은 이걸 구하는 싶은 거야, 정답으로서. 얘는 2 이하로 쭉 밀어야 되잖아. 2를 잡고 왼쪽으로 쭉 색칠을 하라는 얘기니까 왼쪽에 있는 0.5만 0.477에다가 더해주면은 전체 넓이가 확률이 됩니다. 0.9772를 제출해 주시면 넓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0.9772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위쪽 발문과 아래쪽 발문을 좀 섞었다던가 잘못 읽으신 분들은 구분을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서 표준화 한 번, 여기서 표준화 두 번 해서 그것을 또 마지막에 이 Z에 대한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해석을 하면서 절반 0.5를 더해서 정답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 잠깐만 풀이 좀 볼게요. 예상외로 좀 많이들 틀리셨다. 그림 그리신 분들은 아주 잘했고, 그림 안 그리고 푸신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 확인하시고 이제 3번 넘어갑니다. 이거 좀 어려웠죠? 3번 문제는 뭐 제시된 숫자는 많이 없는데 확률을 정확히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결국 저것은 또 이제 확률, 질량함수가 되니까, 다시 밀도함수가 되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겠고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습니다. 표기를 바로 들어가 주시면은 3번 문제에서는 평균이 26이며 시그마가 3인 정규분포를 따라준다. 이것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확률을 표준화 시키겠죠. 자, 확률 받아보시면은 k-1 이상 또 옆에서 k 더하기 5 이하 라는 확률의 최대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뭐 k값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x로 가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표준화를 먼저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확률 변수 이 그림부터 보고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정규분포 그래프를 또 하나 그릴 거야. x인 상태에서 바로 가볼게요. 이 x라는 정규분포는 평균이 26이고 분산이 9임을 따라준다고 했는데, 이게 잘 보시면 몇 칸 차이냐면은 6칸 차이야. 오른쪽에다 왼쪽을 빼면 6칸 차이라는 거고,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k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함수에서는 확률이 넓이 그 자체가 된다고 배웠죠. 그럼 어디에 6칸을 잡을 것이냐가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에 6칸을 잡아버리면은 확률이 굉장히 작게 보이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k 빼기 1이고 여기가 k 더하기 5라고 해봐. 전체 넓이 1에서 요만큼만 확률로 들어오겠지. 그죠? 그럼 최소값은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작아질 수 있는 거야. 최소값은 이제 무한히 0에 가까이 갈 건데, 쟤를 좀 옮긴다고 생각해봐. k 빼기 1과 k 더하기 5 정확히 가운데 누가 있어야 최대가 될까? 그렇지. 평균을 가운데 딱 끼고 있어야 돼. 여기 평균 26이 있잖아. 얘를 딱 가운데 끼면서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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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칸. 이렇게 세팅을 하신다면은 이게 바로 최대의 넓이, 즉 최대의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 마무리 해주시면 이제 표준화 안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바로 갈게요. k-1과 k 더하기 5의 그 가운데, 즉 평균이 26이라는 얘기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k값은 24였습니다. 여기까지. k가 24였으니까 여기가 23이고 여기가 29라서 최대 넓이가 나온 그림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3번 문제 확인하고 들어가시고요. 요거 이제 맞추신 분도 혹시 있나 볼게요. 아주 잘했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이긴 했어요. 그림 그리고 넘어갈까?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야. 항상 곡선을 그리고 거기 위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규분포라는 네 글자는 그냥 저런 곡선의 종 모양의 그래프를 항상 떠올려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4번 문제도 이거 좀 엄밀하게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셨어야 됩니다. 이게 뭐 대충 푸신 분들은 정답 체크하더라도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 단비가 국어 영어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표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가 그죠? 뭐 아직 평가원 성적표는 안 받아봤지만 평가원 성적표를 받아보면 이렇게 항상 표준 점수가 계산이 되거든요. 이 표준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얘가 국어를 어떻게 봤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비라는 애가 국어가 일단 잘 봤어. 92점 굉장히 잘 본 점수긴 한데 반평균이 72점이고, 그럼 이제 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국어 과목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라주는 거야. 이거 다 써볼게. 국어 옆에 영어 있죠? 영어라는 과목의 그 결과도 반평균이 86점이면서 편차가 8을 따라주는 정규 분포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역시 뭐 세 과목 중에 가장 낮죠. 64점이 평균이고 분산이 이제 11을 따라준다. 이렇게 좀 작성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얘가 x90이 얼마나 잘 봤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 좋은 성적부터, 단비의 성적이 비교적으로 좋은 것부터 고르래. 단비의 성적이 92점이야. 그리고 얘 x를 점수라고 볼게. 방향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91을 기준으로 점수가 92점일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얘가 이 확률이 나온다는 거는 단비가 상위 몇 % 안에 들었겠다라는 거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92점 이상의 점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등식을 내가 만들고 손으로써 점수에 대해서 평균 표준화 들어가시면은, 자, Z로 바로 만들까요?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은 Z로 비교할 수 있게끔 갈 수 있댔어. 자, 그래서 92에다 70 빼면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로 나눠주면은 3분의 4라는 숫자로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를 항상 Z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92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으니까 이 점수가 얼마나 대단한 점수냐. 표준화된 확률 변수 Z가 3분의 4 이상인 확률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그래프를 통해서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표준화된 상태의 Z에서의 정규 분포 그래프는 종 모양인 건 똑같은데 가운데 평균이 0으로 세팅된 상황이죠. 그래서 0의 오른쪽에 적당히 이쯤에 3분의 4를 찍어주시면은 지금 제가 상위 이쯤 안에 들었겠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를 통해서. 자, 한번 3분의 4 확인해봤고, 여기도 바로 이제 제시 들어갑니다. 얘는 이제 몇 점이야? 84점 평균이야. 그럼 얘는 비교 안 할게. 얘는 평균 이하니까 당연히 못 받겠죠. 자, 그럼 수학 바로 들어갑시다. 수학도 이제 잘 본 편이긴 해요. 86점. 그럼 이제 확률로서 수학 점수 x가 86점 이상의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바로 표준화 들어가시면은 평균을 빼, 그래야 평균이 0이 되고, 시그마로 나눠, 그래야 분산이 1이 된댔죠. 이렇게 해서 Z를 만들어주고 86에다 64 빼면 22. 그것을 11로 나눠주면 2가 됩니다. 이건 물론 Z니까 이제 비교가 가능하게끔 가져와 주시면은 얘의 수학 점수는 상위 2 이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를 3분의 4 요 정도라고 잡아봤을 때 2는 더 큰 숫자니까 저기 국어 성적이 요 정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으면은 수학 성적은 요 정도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비교적 더 잘 본 과목은 국어예요, 수학이에요? 수학이죠. 훨씬 잘 봤어. 그래서 얘가 2등급 받았으면은 얘는 여기서 1등급 받아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비가 수학을 제일 잘 봤고, 그 다음이 국어고, 영어는 이제 딱 봐도 못 봤습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게 이제 1번 고르신 분들은 반드시 그래프랑 함께 표준화를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다시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산 실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6번은 한번 보고 가야겠다. 6번 문제 이거 교재에서 아마 비슷한 거 아마 풀었던 것 같고요. 이 평균 값들이 다 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 변수 x와 y를 동일하게 z로
표준화할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평균을 몰라도 괜찮은 거야. 일단 표준화, Z에 대해서 들어간다면은 쟤네들을 좀 적당히 비교하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시작하면서 정보가 쭈루루 나오는데 그거를 가만히 두지 마시고요. 손으로 다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X에 대해서 다시 표기를 해주자.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 N을 따라준다. 평균 써줘 하겠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다. 분산 4의 제곱 써주고, 자, 이어서 확률 변수 Y 갑니다. 확률 변수 Y도 정규분포를 따라주는데 평균이 N-1이고요. 그리고 얘는 표준 편차가 5인 것을 따라줍니다. 분산 5의 제곱 써주고, 실수 K에 대하여, 자, 이제 이런 등식이 나오는데 X가 K 이하일 확률. 그것과 우변에 있는 Y가 K 이상일 확률. 이것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M 빼기 K를 구하랬죠. M 빼기 K를 구하랬지 M과 K를 각각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높은 확률로 M과 K를 각각 못 구할 것 같습니다. 요것만 따로 꺼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요 둘을 어떻게 한다? 표준화 들어가셔야겠죠. 표준화 내립니다. Z라고 바로 쓸게요, 이제. 평균을 빼고, 평균이 몇이었죠? M이죠. 표준 편차 4로 나눠주면 됩니다. Z에 대하여 쓴 순간 얘도 Z로 가져와야겠죠. 여기도 Z 바꿔주시고 K에다가 평균 M 빼기를 빼야 됩니다. K 빼기 M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표준 편차 5로 나눠줘야 Z 표준화가 됐습니다. 확률이 같다라는 거를 이제 가만히 보고 잊지 마시고 항상 요 그래프를 밑에 그리셔야 된다.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일단 가운데 평균이 0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에 있는 방향은 어떤 값 이하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방향은 어떤 값 이상이라는 거지. 방향이 다르다가 핵심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에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를 x는 4분의 k 빼기 m이라 했을 때 그거 이하인 확률은 색칠을 해보시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디서도 볼 수 있냐? 당연히 오른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 되겠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칸만큼 좌우대칭으로 다시 선을 잘라주시면은 여기에 z값은 얘가 되겠죠. 그래야 이거 이상이라고 했을 때 색칠을 해버리면은 이쪽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가 동일하다라는 게 확률값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계산을 무엇을 할 것이냐? 가운데가 0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관계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제가 마이너스 1이면 쟤는 플러스 1이 되겠다. 뭐 이런 관계 아닐까? 가운데 0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호만 바꿔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요. 마무리합니다. 자, 얘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부호를 바꾼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등식을 작성을 해줄 수 있고 양쪽에 20을 곱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넘기면 9K죠? 이쪽 넘기면은 빼기 9M이죠. 자, M 빼기 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에 마이너스 9를 나눠주는 순간 정답은 나옵니다. 플러스 9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9분의 4 한번 확인하시고요. 위아래 더해서 정답 제출하면 되겠다. 자, 9 더하기 4니까 정답은 자연수 13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6번도 꽤 어려웠습니다. 맞으신 분들은 아주 잘했고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프랑 함께 요 등식을 필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림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자. 양쪽에 선을 잘라주는 것까지 필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가운데 0으로부터 같은 칸만큼 떨어지도록 잘라주셔야 됩니다. 번 문제도 꽤나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풀이 확인하시고, 7번부터는 이제 실생활 활용이라고 해서 문제가 문장으로서 상황이 제시되는데, 계산보다는 일단은 이거를 읽고 나서 어떤 확률 부등식을 작성해야 되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7번 실생활 활용 첫 번째 유형이 되겠고요. 이 어느 반 학생의 영어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영어 과목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평균이 75점일 때 점수가 60점 이하로 나온 학생들은 따로 보충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그 보충 수업 받을 확률을 구하라 했죠. 우리의 영어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이름 붙이고 한번 표기를 해보자.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주니까 대문자 n 쓰고 평균이 75이면서 표준 편차가 5인 표준 편차를 따라준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점수가 일단 기준이 60점이거든요. 그럼 일단 확률 변수 x, 즉 영어 점수 그 자체가 60점 이하일 확률이다. 요거를 스스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뭔가 그 질문 값을 떠먹여주지 않더라도 내가 60점 이하가 되겠거니 얘를 쓸 줄 알아야겠죠. 썼으면 표준화 들어가셔야죠. 자, 평균 뺍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주면은 이것은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라는 이름이 됩니다. 똑같이 계산하시죠. 60에다가 75 빼고 5로 나눠주시면은 그 값이 나오는데, 자, 정리하시면은 표준화된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3 이하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프 상에서의 그림과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0.4987 확인되죠. 0.4987 확인했죠. 0부터 3까지의 넓이인데 그게 좌우대칭이 하면 여기도 0.4987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친구 0.5에다 빼주시면은 0.0013의 확률로 보충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0.0013이라는 게 꽤 작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거 0점 소수점대로 내려가면은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 초등학교 때 백분율 열심히 안 하신 분들 가끔씩 헷갈리던데, 이거 0.0013과 0.0013%는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퍼센트라는 기호야지. 내가 0.0013의 확률로 보충 수업을 한다. 다른 말로 0.0013%의 확률로 보충 수업을 한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다른 말입니다. 퍼센트란 거 한글로 백분율이라서 지금 이거 0.0013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체를 1로 봤을 때의 비야. 근데 우리가 퍼센트라고 말하는 백분율이라는 거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퍼센트로 바꿔서 얘기해 볼래? 라고 한다면은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0.13%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퍼센트 한번 공부를 다시 하세요. 그 모의고사 발문이 상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1로 볼 때랑 전체를 100으로 볼 때는 좀 다르다. 요거까지 확인해 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어쨌든 0.0013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바로 8번 문항 넘어갑니다. 그 위에 유형 좀 읽어볼까? 도수라는 말 기억나니? 저 중학교 1학년 때쯤 배웠거든? 도수가 무슨 뜻이죠? 도수 땡땡표라는 걸 배웠었어, 중학교 1학년 때. 도수 무슨 표를 배웠었죠? 도수? 분포표 이런 개념 기억나나? 도수라는 단어의 뜻이 뭐지? 도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개수입니다, 개수. 자료가 몇 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도수가 보통 표로 나온 문제들은 어려운데
지금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수가 뭐가 되는 거죠? 사람 수가 되겠죠. 사람 수. 전체가 몇 명이지? 그렇지. 어느 회사 직원 200명이지. 그래서 일단은 도수 전체를 200으로 두고 출발을 할 건데 그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확률이니 아니면은 직원 수니? 직원 수로 물었지. 자연수겠지. 사람이니까. 이게 도수라는 거야.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전체 200에서 몇 명인지 다시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는 게 도수 유형입니다. 단어 뜻 모르셨던 분들은 옆에다 살짝 기록을 해두시고요. 도수는 그냥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직원에 대한 출근 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X라는 확률 변수로 붙여봅시다. 그들의 평균 출근 시간은 40분이 되겠고 표준 편차는 8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라 주는데요. 이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률 작성 들어가겠죠. 출근 시간 X 자체가 32분 이상 또한 44분 이하 이렇게 걸리는 직원의 수를 구하랬죠. 그럼 일단 확률부터 계산을 합시다. 자, 32분 그리고 44분 출근 시간 X에 대한 확률을 세워준 다음에 표준화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Z로 정리했고 좀 더 깔끔하게 숫자로 바꿔보자. 자, 저쪽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Z에 대하여. 또한 오른쪽은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항상 그래프는 그려야 된다. 여러분이 정규분포에 대해 익숙해진 것 같더라도 문제 풀 때는 항상 그래프를 같이 함께 그리세요. 여기 평균이 0인 표준화된 정규분포 Z가 있습니다. 왼쪽에 마이너스 1을 찍고 오른쪽에 2분의 1을 찍고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표를 봅니다. 1과 0.5를 더하면 0. 몇이 되죠? 0.53이 되겠죠. 0.53의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값 자체가 0.53이란 거야. 얘가 확률을 물어봤으면 0.53을 정답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사람 수를 물어봤죠. 전체가 몇 명이었지? 200명에다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200 곱하기 0.53, 즉 사람 수가 106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9번 유형 있죠. 9번 유형 한번 볼게요. 혹시 맞춘 사람 있나? 아, 이게 잠깐만 9번이나 11번, 12번 맞춘 사람 있어? 선생님이 저 착각을 했네. 여기 아직 안 배웠는데. 그쵸, 아직 안 배웠죠. 미안합니다. 맞추신 분들은 잘했고요. 어차피 오늘 개념 나갈 테니까 그냥 9번부터 해서 3개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한번 살짝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 활용인데 이게 이항분포랑 관계성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그러면 확률 변수 처음으로 좀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항분포는 앞에서 따로 배웠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정규분포야.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항상 두 종류로 나눠서 들어간다고 했죠. 자, 이 단원에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은 확률 변수라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으면은 그것을 이산 확률 변수로 부르기로 했죠.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키나 무게나 뭐 시간 같은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산 확률 변수에서 따라나는 확률 분포 함수는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확률 분포 함수는 이름이 밀도 함수다. 자, 세상에는 아주 많은 질량 함수와 밀도 함수들이 있겠지만은 아주 특수한 것들을 하나씩 배웠죠. 자, 확률 질량 함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항분포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원래 이산이라는 거는 항상 그래프가 아니라 표를 작성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래프를 통해서 넓이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달라요. 그냥 그 태생이 달라.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이산 확률 변수일 때 그것을 원래 표로 작성하는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항분포 표기법을 좀 만든 거고 시행 횟수 n과 확률 p가 필요하겠죠. 정규분포도 마찬가지야. 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 안에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배웠습니다. 근데 일단 정규분포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제 돌아오시면은 맨 처음에 뭐라고 하니 동전을 400번 던진댔지. 400번 던지는 와중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지. 방금 말 잘 생각해봐.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는 거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0, 1, 2, 3, 4부터 400까지 다 셀 수 있죠. 그럼 내가 아주 시간이 풍부하게 많다면은 0부터 400까지 표를 401칸 채워놓고 NCR 400C0, 400C1, 400C2, 400C3, 400C4, 400C5, 400 채울 수 있겠지.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은 없겠지 실제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문제의 시작은 이 확률 변수의 개념이 뭐야 지금?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 확률 변수는? 이 횟수라는 확률 변수가 x가 이산이냐고 연속이냐고 개념적으로는 이산이잖아. 근데 왜 정규분포라고 했을까? 이산이면 이항분포로 문제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러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원래 개념적으로 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결국 마지막에 또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개념이 이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 파생된 이항분포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파생된 정규분포의 세계관은 원래 달랐어요. 전혀 다른 세계관에 사는 애들이었는데 아주 특수할 때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근사라는 게 대충 무슨 뜻이죠?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지. 비슷하다는 얘기지. 언제가 되냐? 일반적으로 통계학 내부에서는 시행횟수가 충분할 때라는 얘기고 30회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시행이 되면은 이거를 정규분포, 즉 연속 확률 변수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야. 원래 동전을 던지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자. 동전을 내가 100번 던지면은 앞면이 나오는 게 정확히 50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00조 번 던지면은 앞면이 정확히 거의 절반 나오겠죠. 이게 큰 수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항분포의 개념으로 시작한 문제가 충분히 많은 시행을 거칠 경우 이것을 정규분포의 개념으로 이 세계관을 뚫고 넘어와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둘은 다른 개념이나 교과서에서는 근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구체적인 증명을 생략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부터는 이 이항분포라는 개념과 정규분포라는 개념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9번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 n을 몇으로 보고 있죠, 문제에서? 400이죠.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이죠? 2분의 1이죠. 한번 써보자. 이 문제 맞춰서. 그러면 이게 이산 확률 변수 손가락으로 셀 수 있다. 이항분포임을 이해하셨고 이항분포를 따라준다. 확률 변수 x가 시행 횟수는 400회고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었습니다. 앞에서 뭘 배웠죠? 이게 작성이 되면 두 가지 뭘 계산할 수 있다 배웠죠?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EX는 NP죠.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죠, 앞면? 200번. 앞에서 배운 대로 NP를 곱해주면 됩니다. 뭐 상식적으로 200번 아니겠어요? 기대되는 값이.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죠? 100이죠. NPQ니까. 10의 제곱입니다. 기대값이라는 거, expectation x는 다른 말로 이제 평균이죠. 이거 평균과 같은 말이라서 m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얘는 시그마 제곱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400번이라는 시행을 충분히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개념을 이산을 뚫고 벽을 넘어와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정규 분포 개념으로 근사하겠다라는 게 오늘 배울 개념의 핵심입니다. 평균이 200이고요. 분산이 100인 정규 분포를 따르겠다.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표준화만 하면은 마무리가 될 텐데. 자, 봅시다. K가 누군지 모르겠죠? 확률을 써놓고 표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K야. Z로 표준화합니다. 평균 빼고 시그마를 나눠주면은 Z가 될 것이고요. K 빼기 200 나누기 10입니다. 근데 나는 이 넓이를 알고 있어. 즉 이 확률을 0.977이야. 그럼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가져와야겠죠? 정규 분포 그래프 하나 가져오고 평균이 0인 상태이긴 한데 표를 보세요. 0.477가 몇이죠? 2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2 자르고 여기가 0.477이야? 그럼 0.5랑 더하면 0.977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 끝났습니다. 얘가 몇이란 얘기죠? 2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K가 계산된 경우가 정답은 220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일단 오늘 개념 설명까지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정규분포 단원에서의 핵심은 이항분포를 충분히 많이 시행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충분히 많이 시행했다고 전제하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장난거는 선생님은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했을 때 B, N, P가 파악이 돼요. 이 문제가 바로 400회 시행의 2분의 1이었죠. 그게 파악이 됐을 때 그것을 정규분포로 그 세계관을 뚫고 넘어와서 근사할 수 있다. 비슷하게 취급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단어가 근사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쨌든 계산은 정확한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숫자의 정답이 딱 하나로 유지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 오늘의 핵심 한번 풀어봤고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은 12번까지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발전이 됐는데, 자, 일단 문제를 두 줄밖에 없긴 해요. 자, 문제를 딱 읽어봅니다. 동전을 던진다 했고요.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 했죠, 횟수. 횟수라는 것 자체가 무슨 확률 변수야?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이상 확률 변수죠. 그럼 이번에도 이상 확률 변수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럼 시행횟수 n을 좀 찾아주실래요? 몇 번 시행하셨지? 그렇죠. 448이 시행횟수 n입니다. 12번 문제도 일단은 횟수라고 했으니까 손가락으로 세는 게 횟수잖아. 그럼 얘가 이상 확률 변수로 시작이 됐네? 그럼 이항분포로 한번 취급을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시행횟수 448을 찾아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게 확률이 좀 곤란합니다. 확률이. 동전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던진데 3개를 동시에 던진대. 그죠? 3개를 동시에 던지면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몇 가지죠? 8가지가 되겠죠. 8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확률을 동전을 한 개가 아니라 3개를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8분의 1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확률 변수 x가 횟수인데요. 원래 이항분포로 처음에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448번이라는 건 충분한 시행횟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을 두 글자로 근사, 무엇으로 근사한다? 연속 확률 변수 개념의 정규 분포 값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계산해놓고 넘어가셔야겠죠? 기대값, 즉 평균과 분산이 필요합니다. 자, 평균은 NP인 관계로 448을 8로 나눠주시면 56이 되겠죠. VX도 56에다 8분의 7을 곱해주시면 8, 몇이냐? 7, 7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규분포를 표현할 때는 항상 평균 M과 정규분포의 분산
49가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세계관을 뚫고 넘어와 주시면은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63번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63 이하라고 제시를 한 거죠. 3 이하. 누가? 횟수가. 근데 이게 이항분포가 아니라 지금부터 정규분포 세계관인 관계로 그냥 표준화 때리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63에다가 평균값 56을 빼주고 시그마에 해당하는 7로 나눠주면 정확히 7이 나옵니다. Z가 되어버렸죠? Z가 1 이하일 확률로 얘기했으니까 표 보고 대답하시면 이제 정답이 0.8413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래프도 작성하셔야 되는 거야. Z에 대해서 정규분포니까 종 모양 하나 그리고 가운데 0이 있는데 1 이하로 지금 정리가 된 거잖아. 여기가 0.5고 여기가 0.3 몇이니까 둘이 더해서 정답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번 문제였고요. 9번과 12번은 별표를 좀 쳐두세요. 오늘 수업이 끝나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니까.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10분 안에 끝낼게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무슨 분포로 시작하셨죠? 이항분포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 셀 수 있는 그 개념이 될 텐데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다. 뭐라고 하니? 제가 뭐뭐적으로? 근사적으로 근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하고 변신을 했습니다. m이란 건 평균인데 기대값이랑 같은 의미죠? 자, 바로 좀 계산해 주실래요? 위에서 np입니다. 몇이죠? np 계산하면 몇이 나오겠어? 48? 간단하죠. m은 48이었어요. 그럼 이제 분산까지 계산해 주실래? npq는 몇 나오니? 48 곱하기 3분의 1. 16. 보통 이게 많은 경우 제곱수가 떨어집니다. 16, 25, 36 이런 애들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규분포로 근사하기에 성공했습니다. 정규분포 n으로 바꿔주면요. 48,4의 제곱을 따라준다. 발문은 다음과 같아요. x가 52 이하일 확률을 정리를 하시라 했고요. 표준화 한번 때려버리면 끝나겠죠. 자, 배운 대로 갑니다.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그것은 확률 변수 z로 바뀌는 것이고 52에다가 48을 빼고 그것을 4로 나눠주면 z에 대하여 봤을 때 확률 변수 z가 표준화된 확률 변수 z가 1 이하일 확률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표를 봐야겠죠. 표를 보아하니 그 A가 이제 1이네요. 끝났네요. 자, A는 1입니다. 그리고 M은 48이었고 시그마는 4입니다. 16이 아니라 4입니다. 48에다가 4 빼고 1 빼시면 정답이 43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3번 문제 비슷하게 좀 풀어봤고요. 좀 세 문제 풀어봤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니?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꾼다라는 그 과정을 보고 있어. 요거 좀 이용해서 마지막 문제 15번에 일단 도전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발명 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요거 시간 2분만 더 다시 줄게. 문제만 읽고 바로 풀이 들어갈게요. 문제 이해만 좀 해보자.
자, 문제 읽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이도상 최상 문제입니다. 일단은 등차 수열이라는 발문 때문에 이거 좀 접근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요거는 딱 한 줄로 해석해 줄게. 등차 수열을 왜 대체 말을 언급을 한 것인가. 그 AN이라는 일반항을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취급을 한 거지? 그냥 1차식입니다. 여러분 수열 배울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1차식이고 그리고 합공식 같은 경우 2차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워봤죠.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이제 AN이라고 제시된 등차 수열은 문자 N에 관한 1차식으로 생각을 하는 얘기였어.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이게 지금 AN이 AK로 들어왔고 확률 안에서 확률 변수 X가 AK를 가질 확률은 K에 대한 몇 차식을 얘기하는 거야? K에 대한 몇 차식을 얘기하는 거야? 1차식. 방금 얘기했잖아.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1차식이다. 어떤 K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을 때 그 K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NCR이다. 그리고 여기 100제곱 들어왔다. 이거 뭐죠? 개념이 뭐죠? 이 계산법이? 초성 채워볼까? 무슨 확률이지? 독립시행의 확률이 계산이 시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썼다는 거는 이건 무슨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야?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행의 수를 몇으로? n을 100으로. 확률을 몇으로? 2분의 1로 뽑으시면은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 k에 대하여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100회의 시행지에서 확률 2분의 1을 갖는 어떤 확률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평균과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100회는 충분한 시행이다.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운 그 정규분포 근사를 넘어가시면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까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K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요게 확률 변수 Y라고 해볼게요. 그럼 Y의 기대값이 50이죠. 뒤에 봐봐.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돼 있어. X라는 게 결국은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K라는 문자, 즉 Y라는 변수를 K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몇을 곱하고 뒤에 상수항 몇을 더할 거냐의 문제가 됩니다. EX가 지금 몇이냐면은 103이야. 그럼 표준 편차가 몇이야? 5야. EX와 VX로 분석을 해주시면은, 자, EX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서 나오는데 그게 10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VX를 좀 생각해 볼게요. VX 같은 경우는 분산에 여기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을 받는다는데 현재 원래 분산 25거든요. 그럼 VX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A제곱 분의 25가 되는 거야. 다시 A제곱 25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몇이라 했냐면은 10이라 했어. 몇이 된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가 10이란 얘기는 2란 얘기죠. 2. 5, 2, 10. 그래서 3과 2임을 얻었습니다.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2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야. 20번째 구하라 했으니까 첫 항에다가 19개 더해주시면 정답은 41이 확인되는